지금 중앙일보에서 F-35B 속도내 뉴스 때 2030 한국형 항모 최초 공개. 우리나라가 드디어 항모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군이 추진하고 있고요. 경항공모함의 조감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이렇게 항공모함을 하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친중이라든지 뭐 반중, 뭐 친미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쭉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해양권, 해양의 역사, 이걸 좀 알아야 돼요. 항공모함이 왜 중요한지도 좀 알아야 되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근대화 시작할 때 있잖아요. 송미경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대화 시작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유뇨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요. 뭐 페리제독이 뭐 미국을 빵 흑선이 일본을 개항시킬 때라든지 뭐 배가 와가지고 그걸 포함해교라고 하죠. 배가 빵빵빵 쏴가지고 항구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망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인천항하고 부산항을 딱 틀어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뭐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인천항하고 부산항 딱 틀어막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나라나 그 항구가 틀어막혔을 때 이렇게 배후지가 있고 뭐 그러면 망하겠지만, 항구가 틀어막히면 망하는 거였다고요. 근데 교역이 시작된 이후로, 그러니까 문명이 그냥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상업 자본주의라는 거에서 항구라는 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항구 있죠? 항구, 우리 가면 강화도에 가면 이렇게 요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한강 입구에. 그러면 이렇게 포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배가 못 지나가죠. 포대에 이렇게 걸리면, 배가 지나가다 포대에 걸리면은, 그렇게 요새를 짓고 포대를 해 놓으면은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제가 있죠. 요새가 고지에서 밑에 있는 배를 바라보면서 더 사정거리가 길 때죠. 만약에 배가 사정거리가 더 길어서 그 요새의 사정거리 바깥에서 배가 빵빵 그 요새를 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요새는 뭐 그냥 속절없이 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영국이 항구가 끊기면 인도에서부터 그 식민지에서부터 물자가 못 들어오면 그 영국이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양권 있죠. 해양권을 장악하고 항구를 블로케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핵무기 이전의 전략 무기가 뭐였어요? 전함이었어요. 전함. 핵무기 이전에 전략 무기는 전함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여러분, 전략 무기는 전함이었어요. 전함. 빵빵빵 이런 게 전함이었어요. 그래서 거함거포주의에서 큰 배에다가 큰 대포를 바다로 둥둥둥 뛰어다니면서 빵빵 쏴대면 상대의 수송선 끊을 수 있죠. 항구 봉쇄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상대는 기어야죠. 이게 그래서 전함이었는데, 그거 보세요. 전함에서 항공모함으로 간 건 여러분 간단해요. 전함이 아무리 커서 포를 빵빵 쏴도요, 비행기가 폭탄 싣고 빙 가면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포로 쏘는 게 사정거리가 길까요? 비행기가 날아가서 폭탄 들고 날아가서 떨어뜨리는 게 더 사거리가 길까요? 그러니까 포로 쏘는 사거리가 비행기로 나르는 사거리에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폭탄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배가 조그맣게 점박맣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극강압 폭격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여기서 보시면 보이겠지만, 하늘에 이렇게 쭉 내려오면 배가 점점 커 보이잖아요. 지금은 유도무기라는 게 있어서 목표물에 가서 막 치지만, 그때는 사람이 조정해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너무 배가 조그맣게 보여서 맞추기 힘들어. 그러니까 배 가까이 가자. 뿌앙 극강화 뿅 해서, 이건 세계 2차 대전 다룬 영화들, 뭐 진주만이나 이런 걸 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급강화 폭격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함의 포가 요만큼 날아가면 항공모함의 비행기는 이만큼 날아가니까 전함은 항공모함을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사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항공모함의 시대로 넘어간 거고,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로 항공모함이 떠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항구고 이쪽 바깥에서 항구에서
사거리 바깥에 항공모함이 있으면서 바다에 길을 끊어버린다고 생각하세요. 해봐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무역의 시대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 자본주의 시대에다가 그 교역의 시대잖아요. 그 교역을 바다가 끊어버릴 수 있죠. 바다를 위해서 끊어버리면 해안권을 가진 나라가 끊어버리면 상품, 자원 이걸 다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현대 문명, 발달한 현대 문명에서 농업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석유를 끊어버리면 우리 그냥 농업 국가로 돌아가야 돼요. 농업 국가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한반도에서 식량 생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추우면 덜덜덜덜 떨어야 되고 난방도 안 되고 답이 없죠. 석유도 못 구하고 기타 등등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일단 이 문명으로 이제 교역 국가로 대항해 시대 이후로 문명 국가가 온 다음부터는 상업의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면서부터는 해양권을 장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해양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항행의 자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겹게 겪은 다음에 윌슨주의 이런 게 나오면서 미국이 제가 여기 있죠. 윌슨주의 뭐 브레튼 우즈 체제 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자유항행을 대원칙으로 한 세계 질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자유항행에 지금 미국한테 자유항행에 대해서 개기는 나라가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거죠. 어디요, 여러분?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자유항행을 개긴다는 것 자체가 세계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에 그냥 대가리 헤딩하는 거예요. 남중국해에서 구단성 국부 거기를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영해 주장 그러면서 영해는 여러분 공해상에서는 배들이 왔다 갔다 자유롭게 하지만 영해에서는 그 나라에 허락받고 받아야 하는 건데 중국이 여기서 이만큼을 이렇게 구단선이를 단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끊어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구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단선 그어놓고 이 안에를 다 중국의 영해니까 니네 여기 지나갈 때 허락 맡어. 자유항행 여기 안 돼. 2025년부터 미친 거죠. 미국이 이 새끼들 미쳤나?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그거에서 그리고 그 중거리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그 중국의 갈등은요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만 중국이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요. 이거를 걷고 영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여러분 재판도 했어요. 중국의 영해권 주장에 대해서 패소했거든요. 2016년에 중국이 졌어요. 그래서 야 니네 영해 아니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박박우고 2025년부터 우리 영해라고 주장할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 대상으로 헐 얘들 뭐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시진핑은 그러고 나서 또 뒤로도 못해요. 자기네들이 100년 동안 당한 거를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이거를 영해를 선언을 하겠다는 거야. 국제적 합의를 무시하는 거죠. 김세중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하고 소련이 안 만들게 했는데 서로 안 말기로 약속해. 니네 둘이 약속한 거잖아. 우리는 만들 거야 하고 미국도 중거리 미사일이 없는데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막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뒤잡고 우리도 중거리 미사일 만들자.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만든 다음에 중국을 상대로 견제하기 위해서 두 나라한테 배치를 요구할 거로 예상이 되죠. 그 두 나라가 어디하고 어디겠어요. 지금 일본은 배치한다고 했고 그 중거리 미사일을요 미국에 배치하고 싶은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면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해가지고 지금 배치를 검토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2021년부터야.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중국을 안 만들었거든요. 소련하고 서로 합의했다고. 야, 이거 만들면 골치 아프니까 서로 안 만들지 말자. 서로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이후로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서로 안 만들기로 했다고, 이거를. 근데 중국이 니네 둘이 합의한 거니까 우리는 만들 거야. INF 조약에 들어와서 니네도 폐기하는 거 이거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죠. 러시아, 미국, 중국 간에 3자 회담을 해서 중거리 미사일 너도 없애라. 중국이 싫어요. 그랬어요. 미국이 그렇다면 우리도 만든다. 그래서 군비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과 저 남의 영유권 그래서 저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기네들 누가 봐도 공해지. 이게 누가 봐도 공해지. 이게 여러분 영해를
영해라고 주장하는 거와 영해와 공해의 차이는 뭐냐면 영해에 있어서는 항행의 자유가 있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민족 자결주의 이렇게 배웠던 윌슨 대통령의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 그 구조 윌슨주의에는 항행의 자유가 있고 그 항행의 자유가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브레튼 우즈에 모여가지고 화폐, 무역, 기타 등등 쭉 만든 뭐 가트, IBRD 이런 거 만들던 IMF 이런 거 쭉 만들던 그게 브레튼 우즈 체제가 통화 체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체제인데 그 브레튼 우즈에서 하면서 항해의 자유를 윌슨주의를 모두 받는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 걸었어. 야 니네 영국 해군 있냐? 은이 없어. 야 니네 나한테 바다에서 개길 수 있는 애 있니? 없어. 니네 다 합쳐서 나한테 덤비면 상대 되니? 아니 니들한테 상대 안 돼. 그때 미국이 그래 쿨하게 이제 이 바다는 자유의 항행을 한다. 단 조건이 있어. 뭔데? 국제화폐는 우리 돈이야. 야, 그러면은 니네는 돈 필요하면 돈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억울하면 패권국 하든가. 일단은 그물은 바꿔줄게. 야, 니네 그거 나중에 태환 딸리면 어떡하려고. 일단은 지금 그물을 바꿔주니까 지금은 좋지 않아. 일단 지금 해. 그러고 나중에 드골이 의심하고 미국이 금태환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러고 확 들이밀었다가 미국이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금태환 때려치고 그러면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했다고 하는데 그건 금태환 부분에서의 붕괴고 자유의 항행이나 기타 등등은 통화에 있어서의 브레튼 우즈 체제 0.8온스 달러당 0.8온스였네. 그걸 이렇게 교환해준 그것만 붕괴했지. 나머지 가트하고 IMF하고 IBR도 이런 게 다 있는데 무슨 브레튼 우즈 체제가 통째로 붕괴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것도 중국이 2차 그 세계 질서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항행을 하고 이게 누가 봐도 공해를 영해로 주장을 하고 야 니네 여기다 영해가 되면 어떻다고 여러분? 영해가 되면 지나갈 때 허락 맡아야 되거든. 니네 우리한테 허락 맡고 가. 미친 새끼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중거리 미사일 우리는 만들까? 그래 미국이 만들까? 미국하고 중국 같이 만들었고 미국이 기술 개발할 것도 없었었죠. 실험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단계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어디다 배치할까를 검토하기 시작한 게 2020년 말이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가 시작되고 그 배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난리가 날 거라고 난리가 날 예정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이 난리를 치는 건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 남중국해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니네가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중국 니네가 그렇게 거기를 선언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 안다만 제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호주, 인도, 일본이 다 모여서 안다만 제도에서 여기서 막 항공모함을 띄우고 막 훈련을 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야 니네 여기서 이러면 니네 배 여기서 석유 싣고 가다가 여기 안다만 제도는 지나갈 수 있니? 이렇게 지금 요렇게 인도 요렇게 되는데 인도하고 니네랑 왼수졌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인도 보고 야 여기서 지금 얘네가 라다크 해가지고 쭉 넘어가려고 하냐? 여기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그 1대1로 해서 지나가는 거 막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격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불태우고 인도하고 중국하고 요 1대1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으로 도로 내려고 하는 걸 브로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도가. 그러고 여기서 인도가 여기서도 브로킹을 하고 여기서도 브로킹을 하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은 여기다가 지부티에다가 엄청난 이렇게 돈 때려박아서 지하에다가 여기다 지부티가 원래 이제 각종 나라들이 기지 만드는데 여기다 중국이 연락에 큰 기지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에 몸빵할 수 있는 데들 만들어 놓고 스리랑카에도 항구를 먹고 조차해내고 그러면서 계속 야욕을 드러내죠. 인구 보내고 아프리카 인구 200만 명 보내고 뭐 이러면서 중국이 새로운 식민 개척을 하겠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죠. 그러면서 2025년 여기 선포하겠다고 중거리 미사일 이쪽으로 일본하고 우리 상대로 다 겨냥해서 2,000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얘네들이 지금 배치한다는 거에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묻고 더블로 가죠. 중국이 2,000발이 있다니까 미국이 여기다 4,000발을 배치를 한다나 뭘 하나. 그러면서 야 한국 여기다가 배치해라. 여기서 여기까지 졸라 가깝지. 그리고 여기서 여차하면 중국 배들 못 다닐 정도로
한국에서 여기 강정하고 이렇게 강화할까? 그리고 니네도 항공모함 만들어서 여차하면 니네 필요한 자원 같은 거 수송하려면 항공모함 한 대 만들어라. 우리도 오케이 만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이쪽은 여러분 상관없어요. 식량이나 기타 등등은 이쪽으로 오는 거, 이쪽으로 오는 거는 중국이 막을 길이 없지. 근데 우리도 이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역, 컨보이죠, 기본적으로. 수송 들어오는 거. 네. 퀸트라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항공모함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항공모함 만드는 거는 여러분 북한 상대로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항공모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북한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물자 컨보이인데 우리 물자 컨보이를 막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가능성 있는 나라는 뭐겠어요? 중국이 남중국해를 여기 이렇게 장하고 우리 영해야 그러면서 우리 허락 받고 다녀 갑질하면요 우리는요 말라카 해협 지나서 여기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나서 여기 이렇게 밖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밖으로 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중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일본 현실적인 얘기를 이거 다 우리 섬이거든. 그리고 여기 우리 동맹국이거든. 그리고 베트남이 여기 다낭에도요. 베트남 다낭에도 미국 항공모함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트남 미국한테 기지 제공하고 여기 다낭이 확 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말라카 여기 싱가포르에도 지금 미국 해군 기지 있고. 그럼 도대체 중국이 나는 세상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국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니네 뭐가 불만이어서 저기서 중거리 미사일을 왜 군비 경쟁 무슨 깡으로 미국하고 중거리 미사일 군비 경쟁을 붙고 저 남중국해 저기를 왜 니네 영해라고 선언을 하냐. 그래놓고 역사의식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한민국 주사파 답답한 거 못지않게 저 빠사 새끼들도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너희가 국뽕 말고 얻는 이득이 뭐가 있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곧 닥칠 상태인데 곧 우리나라에서 확 닥칠 상태인데 아무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안 해줄 거라고. 이게 국내 정치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치 덕후들이나 감을 잡는데 이 국제 정치는 그냥 너무 어렵고 감이 없는 건데 여러분 다시 설명해 드리죠.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끝내겠습니다. 윌슨주의 들어봤죠? 거기 뭐라고요? 자유항행이요. 맞다. 배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 들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